2008년 전 세계는 단번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붕괴하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 시장을 마비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와 집,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절망과 불안이 뒤덮였지만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한 이들은 오히려 그 혼란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8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가문은 유럽 금융의 흐름을 바꾼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후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구역에서 태어난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금융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허용된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던 금융업에서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계산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럽 왕실과 귀족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궁정 금융가로 성장했고 이것은 가문이 세력을 넓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한 지역에서 성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와 자금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견했고 5 아들을 유럽 금융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과 나폴리에 각각 보내 하나의 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결정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유럽 금융의 동맥으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전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가를 찾았고 로스차일드의 이름은 점점 더 무게를 얻었습니다. 특히 빠른 정보망과 가족 간의 신뢰 기반 자금 이동 시스템은 국가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워털루 전투로 하루 만에 거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과장된 전설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앞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 후의 복구 자금, 철도 건설, 국채 인수 등 유럽 국가 경제 전반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금융 시스템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름은 반복해서 등장했고 일각에서는 많은 국가 금융의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은 그림자 속 권력자가 아니라 시대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인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동시에 병원, 학교, 도서관 설립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유럽 문화와 복지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가문의 자산 규모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분파로 나뉘어 여전히 국제 금융과 자산 운용 분야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유럽 금융 질서를 그려냈다면 바다 건너 신대륙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강력한 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시대가 산업 시대로 이동하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한 인물이 석유를 통해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계산, 효율을 극대화한 전략,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집념으로 시대의 상징이 된 인물, 존 D. 록펠러입니다. 1839년 뉴욕의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화려한 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약장수였고 어머니는 근면과 절제를 중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가치관은 록펠러에게 절제 속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계 사무실에서 경험을 쌓으며 숫자와 비용 흐름을 꿰뚫어 본 그는 석유 시대가 열리자 원유 자체보다 정제 과정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1870년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록펠러는 정제, 운송,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며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철도 운송 계약이 핵심이었습니다. 막대한 물량 제공을 조건으로 운송비를 크게 낮춘 비밀 계약을 체결했고
경쟁사가 지불한 운송비 일부를 돌려받는 리베이트 구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사가 움직일수록 오히려 스탠더드 오일이 이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버틸 수 없을 만큼 낮춰 경쟁사를 압박했고, 버티지 못한 회사를 저가에 인수하며 세력을 넓혔습니다. 1880년대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산업의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1911년 대법원 판결로 34개 회사로 분할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분할은 그의 부를 더 키웠습니다. 분리된 회사들의 가치가 크게 오르며 록펠러의 자산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엑슨모빌, 쉐브론 등 세계적 기업들이 모두 이때 나뉜 회사들에서 탄생했습니다. 이후 록펠러 가문은 부의 상속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남겼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통해 연구, 교육, 보건, 외교 분야에 기여했고, 이 가문은 미국의 주요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록펠러가 산업시대를 움직인 핵심 에너지원인 석유를 장악했다면, 미국 경제의 심장인 금융을 쥐고 흐름을 바꾼 인물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진정시키고 때로는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며 미국 경제의 구원자이자 조정자로 불렸던 인물, 존 피어폰트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융과 가까웠습니다. 1837년 코네티컷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유럽에서 교육을 받으며 국제 금융 감각을 익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은행에서 경험을 쌓으며 금융계의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모건의 진가가 드러난 순간은 경제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1893년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아 정부의 금 보유량이 바닥나자 국가 신뢰까지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건은 유럽 금융가들과 협력해 대규모 금을 확보해 정부에 제공하며 국가 붕괴를 막았습니다.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금융을 통해 국가 신뢰를 회복시킨 민간 인물이란 점에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모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철도, 전기, 철강 등 미국 핵심 산업을 묶어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회사를 인수해 만든 US 스틸은 세계 최초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회사였습니다. 전기 산업에서도 에디슨과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경쟁에 개입해 조정자 역할을 했고, 이후 제너럴 일렉트릭이 탄생하며 미국 전력 산업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모건은 자본을 흘러가게 하는 방향을 설계하며 산업의 흐름마저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1907년 금융공황은 그의 이름을 더욱 강하게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며 국가적 혼란이 커지자 모건은 금융가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 누구도 나갈 수 없게 하고 밤새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자금을 모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 민간 금융가가 정부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이는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건은 1913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금융제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JP 모건은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의 JP 모건 체이스로 발전했으며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본 흐름을 설계하며 산업과 금융의 균형을 이끌었던 모건 가문은 미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조율자 역할을 해온 가문이었습니다. 전쟁과 산업이 발전하던 시대, 기술과 물질을 통해 영향력을 키운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학 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듀폰 가문입니다. 이 가문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이었습니다. 귀족 출신 엘레테르 이레네 듀폰은 미국으로 건너와 프랑스에서 익힌 화약 제조 기술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화약 품질은 낮았고 듀폰은 유럽의 기술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곧 미국 정부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미국이 치른 여러 전쟁은 듀폰의 성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1812년 전쟁, 멕시코 전쟁, 남북 전쟁 등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화약 수요는 급증했고 듀폰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자 듀폰은 폭발물 시장뿐 아니라 화학 산업 전반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일론, 테프론, 라이크라 등 현대 생활 속 핵심 소재들이 듀폰 연구소에서 탄생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제품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제품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듀폰은 핵 개발과 관련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미국 정부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후 듀폰은 군수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PFOA와 관련한 환경 논란은 소송과 거액 합의로 이어졌고 기업 책임과 안전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남겼습니다. 현재 듀폰은 여러 회사로 분리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듀폰, 다우, 코르테바 등 거대 화학 기업들은 모두 이 가문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도 세계 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 기술, 영향력의 형태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고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를 거쳐 힘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절대적 영향력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이들이 남긴 흔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 곳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